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강력범 신상공개 제도 전반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지난해 있었던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나 등촌동 전처 살인 사건 같은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 재발 방지와 가해자 처벌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요구되죠. 그런데 신문이 3년여간 경찰이 개최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위원회 구성이나 개최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에 일관된 잣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강력범 신상공개 논란 때마다 이슈가 되는 정신질환 피의자에 대한 기준도 뚜렷하지 않았다는데요. 또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시기도 천차만별이었다고 합니다. 설 연휴 전후 하루 평균 158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버려지는 등 유기동물이 연간 10만 마리를 넘어서면서 수백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버려진 동물은 각 지방자치단체 유기동물 보호센터 등에서 머물고 의무보호기간인 10일 이내에 주인이 찾아오지 않고 또 입양도 되지 않으면 안락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호비 예산은 마리당 10만 원 이내, 안락사 비용은 마리당 보통 5만 원이라는데요. 전국 지자체를 합치면 해마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유기동물 보호와 처리에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서울신문은 언제부턴가 명절이 가족이 화합하는 날이 아닌 다투는 날로 변질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이 지난해 확정된 명절 관련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시댁이나 친정에 가는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폭행,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닷새간 이어진 올해 설 명절 기간에도 시댁이나 친정에 가지 않아서 또 결혼을 반대해서 등 가족 간 다툼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아일보는 설 연휴 기간 서울 시내 대형마트 9곳의 시식코너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관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녹슬고 기름때 낀 조리도구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설거지를 하더라도 주방 세제와 수세미 없이 물로만 헹구는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시식용 음식은 먼지가 날리는 창고에서 손질됐다는데요. 위생모나 위생장갑 착용같이 눈에 띄는 부분만 관리할 뿐 시식대 등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꼬집었습니다. 서울경제는 최근 5년간 유흥업소 등 불법업소가 밀집한 서울 강남권에서 근무한 경찰 11명이 단속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버닝썬 클럽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이 4명이었다는데요. 이들이 업주로부터 받은 상납금과 향응이 1억 원이 넘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이란 주장도 나온다고 합니다. 보험 설계사들이 계약을 성사시키면 보통 총 수수료의 최대 90% 정도를 계약 첫 해에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보험 계약을 성사시킨 뒤 판매 수수료만 챙기고 회사를 떠나는 이른바 먹튀 설계사가 줄지 않고 이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하는 일명 고아 계약이 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설계사 첫 해 수수료 지급률을 55%까지 낮추고 3, 4년에 걸쳐 나눠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경향신문은 인터넷 검색창이나 SNS에 공공재처럼 쓰이는 유명인의 사진도 허락 없이 가져다 쓰면 안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마음대로 돈벌이에 썼다간 고초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는데요. 저작권법에 따라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생기기 때문인데 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에 걸리면 금전적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